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카운터에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제가 손사래를 치며 밝게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한 아줌마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남자친구 얼굴을 확인하다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이게 누구야? 너 걔 맞지? 김건우였던가 이건우였던가? 암튼 너 건우 맞지? 아줌마가 남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눈치챘던 것인지 그 아줌마가 더욱 신나서 말했어요. 맞구나. 근데 너 지금 여기서 이 아가씨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자기? 설마 우리 딸이랑 헤어지고 나서 김밥집 아가씨랑 사귀는 거야? 그럼 그렇지. 네 수준에는 김밥집 아가씨가 딱 어울리긴 하지. 그러게 왜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봐서 그 꼴을 당하고 난리야. 그 아줌마가 큰 소리로 웃었기에 남친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줌마가 같이 온 일행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엄마, 얘가 그때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고 왔던 그 사기꾼이야. 왜 그때 내가 직업도 변변치 않은 놈이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했잖아. 아, 기억난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딸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람 볼 줄 몰라서 이런 놈을 데리고 왔더라니까. 내가 몰라봤으면 그냥 사기 결혼 당할 뻔했지 뭐야. 김밥집 아가씨도 잘 들어요. 이놈 이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 제대로 알고 만나도록 해요. 아줌마가 남친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바람에 손님들까지 웅성거리고 있었기에 남친이 조용히 아줌마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계속 이렇게 난동 피우시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니까 그만 가시죠. 웃기고 앉았네. 너나 이 순진한 아가씨한테 사기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 아줌마가 떠들고 있던 순간 주문한 김밥이 나왔고 그제서야 아줌마가 일행과 함께 가게를 나섰는데요. 그곳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남친을 보고 사기꾼이라며 한껏 노려보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게가 너무 바쁘다 보니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었기에 우선 일을 하고 난 뒤 교대자가 와서 남친과 함께 가게를 나왔고 남친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고생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까는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그 아줌마 누구야? 건우 씨가 잘 아는 사람이야? 잘까지는 아니고 조금 알던 사람이야. 우선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남친이 제 손을 잡고 차에 태웠는데요. 그 아줌마의 말투와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마음이 영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으로 가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잠시 후 식당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건우씨, 아까 그 아줌마 도대체 누군데 그래? 사람이 어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건우씨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구야, 소위 네가 있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웠을 뿐이야. 대체 누군데 조심스럽다는 거야? 아까 들어보니까 그 아줌마 딸이랑 결혼하려고 했었다는 말까지 하던데 설마 건우씨 전 여친 엄마인 거야?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친을 바라봤는데요. 조용히 물만 들이키던 남친이 입을 뗐어요. 전에 내가 전 여친 얘기 잠깐 한 적 있었잖아? 그랬지. 그때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사람 엄마한테 엄청 모욕당했다고도 했고 말이야. 전 여친이 7급 공무원인데 나 같은 사기꾼이랑 결혼 못 시킨다고 난리를 쳤던 그 전 여친 엄마야. 근데 여전히 막말을 일삼는 게 참 보기 그렇더라고. 근데 건우 씨는 왜 당하고만 있었던 거야? 건우 씨한테 막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랬잖아. 가게에서 소란 피우기 싫었고 소위 너도 있으니까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 그때는 자세히 말 안 했었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 좀 해줘봐. 제 말에 남친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 말에 의하면 테니스를 좋아해서 친구와 함께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다는데요.
그런데 그 동호회에 진경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먼저 말을 걸어오면서 명함까지 주고 가더랍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채 서 있자 남친 친구인 태민 씨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했다네요. 그러게 이런 동호회에 올 때는 저런 차 타고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보나마나 네 차 보고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접근한 거야. 저 여자가 준 명함 잠깐만 줘봐. 태민 씨가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피식 웃었다네요. 공무원이네? 근데 이런 명함쯤은 가짜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야. 가짜로 명함을 만든다고? 대체 왜? 그야 남자 꼬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남자 등쳐먹는 여자들이 한둘인 줄 알아?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사기꾼이 워낙 많은 세상이라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태민 씨가 명함 사진을 찍더니 남친에게 명함을 다시 돌려줬다네요. 그 모습에 남친이 조용히 물었고요. 근데 사진은 왜 찍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 명함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명함까지 줬는데 설마 사기를 쳤을까봐? 네가 이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 못 들어봤어? 며칠 뒤 태민 씨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가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진경 씨가 다시 다가와 서운하다는 듯 남친에게 말을 걸었다네요. 건우 씨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자가 한껏 용기 내서 명함을 줬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연락을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경 씨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다는데요. 진경 씨는 얼굴이 예쁘장한 편으로 그때 당시 그 테니스 동호회에서 인기가 꽤 많았다고 하네요. 거기다 공무원이다 보니 남자들이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가 7급 공무원이다 보니 동호회 회원들 중 특히나 일반 회사를 다니는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진경 씨는 그 동호회에서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기에 누군가 대시를 해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네요. 한마디로 웬만한 남자는 성에 안 찬다는 표정으로 뾰로통한 얼굴을 한 채 대시해온 남자를 쏘아보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던 진경 씨가 처음으로 남친에게 마음을 열었고 잔뜩 용기를 낸 채 명함까지 건넸다는데 며칠 동안 남친에게서 문자 한 통이 없자 자존심이 많이 상한 표정이었다네요. 결국 진경 씨가 남친에게 불만스레 말을 꺼냈고 남친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데요. 진경 씨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네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낯을 좀 가려서요. 아, 낯을 가려서 동호회 같은 곳에 나오셨구나. 아무래도 그러면 성격이 좀 좋아질까 해서요. 남친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진경 씨가 순식간에 팔짱을 낀 채 말을 하더랍니다. 혹시 오늘도 그 외제차 타고 온 거예요? 그 차 엄청 멋져 보이던데 저 좀 태워주실래요? 괜찮은 거죠? 설마 거절하는 거 아니죠?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진경 씨가 억지 눈물까지 글썽인 채 말을 했고 남친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진경 씨를 옆에 태우게 됐다는데요. 차를 보자마자 진경 씨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그렇게나 좋아했다네요. 물론 차에 타서는 더욱 좋아서 기분이 업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날 드라이브를 하고 난 뒤 진경 씨가 남친 휴대폰을 빼앗다시피 가져가서는 자신에게 전화를 하더니 남친 전화번호를 저장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해왔다네요. 진경 씨는 애교도 많은 편으로 남친에게 애교도 많이 부려대고 하다 보니 남친도 싫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갈 무렵 둘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다네요. 진경 씨가 참 대단했던 것이 그때 당시 남친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다는데 남친이 타고 다니던 차에 유난히도 관심을 보였고 그 차만 보고 부자라는 생각을 하고 남친과 사귀기로 결심을 했다네요. 물론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남친이 거의 내다시피 했기에
집안이 부자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다는데 어느 날은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다네요. 건우 씨는 중견기업 다니면서 외제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는 거야? 혹시 집이 많이 부자인 거야?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 같아. 그래?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 그냥 작은 김밥집 운영하고 계셔. 김밥집? 그러니까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단 말이야? 분식집이 아니고 그냥 김밥집이야. 우리 집은 김밥만 팔거든. 김밥만 판다고? 근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진경씨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시 말했다네요. 아, 그럼 혹시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김밥집은 소일거리로 하시는 건가? 부모님이 김밥집 하시고 자기는 중견기업 다니는데 이런 외제차를 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글쎄, 네 말대로 할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있다는 건 들었던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김밥집 운영해서 이런 차를 몰고 다닐 순 없지. 진경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서 무려 4년 만에 합격을 했다는데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이 말하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은 채 더 깊게 물어본 적도 없었다네요. 한마디로 그냥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정도면 집이 상당히 부자일 것이라는 추측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진경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네요. 우리 엄마가 엄청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한번 인사 올래? 우리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양가에 인사를 하자고? 아니, 거창하게 양가 인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랑 밥 한 끼 먹자는 거지. 내가 그 힘들다는 7급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 각별하게 생각하시거든. 거기다 내가 장녀다 보니까 장녀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건우 씨를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힘든 일도 아닌데 그러지 뭐. 그때 당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힘든 일도 아니었기에 남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진경씨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는데요.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해서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던 모양인데 멀리서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잠시 후 식당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진경씨 어머니가 물었다네요.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말 놓아도 되죠? 네, 말씀 놓으십시오. 남친 말이 끝나자마자 진경씨 어머니가 물었다네요. 내가 들어보니까 타고 다니는 차가 꽤 비싼 차라고 하던데 회사 다녀서 그게 감당이 되는 건가? 부모님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 입사 축하 선물로 사주신 거라 큰 무리 없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돈을 좀 도와주시나 보네. 그런 건 아니고 월급 받아서 차 보험료 내고 제 돈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는 차를 경차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경차를 타고 다녀? 네, 아무래도 출근할 때 저 차를 타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요. 식사를 하는 내내 진경씨 어머니가 끝도 없이 질문을 했다는데요. 잠시 후 진경씨 어머니가 또다시 물었다네요. 알다시피 우리 딸이 7급 공무원식이나 되잖아. 근데 내가 듣자하니 중견기업을 다닌다고 하던데 대기업으로 이직은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이직보다도 나중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김밥집을 제가 물려받아야 해서 내년쯤은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남친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는데요. 순간 진경씨 어머니가 썩소를 지으며 물컵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네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인 우리 딸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분식집에서 일을 배우겠다 뭐 그런 말인 거네. 그게 김밥 전문점이긴 하지만 매출이 꽤 많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 김밥 팔아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렇잖아도 내가 뭔가 이상해서 만나자고 한 거야. 너 사기꾼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순진해 보이니까 사기치려고 그런 거잖아.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 사기꾼 아닙니다. 난 살다 너처럼 어설픈 사기꾼은 처음 본다. 그까지 분식점 하는 걸 가지고 사업한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인간하다 인간해. 그리고 너 중견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뻥이지?
너는 얘 명함 같은 거 확인해봤어? 아니, 확인 안 해봤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 다닌다던 그 중견기업 명함 좀 줘봐라. 저기, 오늘은 따로 명함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고 휴대폰에 사진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보여드릴까요? 뭐? 이놈 이거 사기꾼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명함 하나가 없지. 너 저 차는 어디서 빌려 타고 나온 거지? 사기꾼으로 감방에 쳐넣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아닙니다. 제 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명함은 바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어디 가서 명함 급조해 오게? 야, 이 사기꾼 놈아. 사기를 치려면 좀 더 그럴싸하게 준비를 하던지 해야지. 누가 봐도 사기꾼 티가 팍팍 나는데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 진경씨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딸에게 고개를 돌려 똑같이 화를 냈다네요. 넌 7급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해놓고는 사기꾼한테 사기나 당하고 있어? 엄마, 건우씨 부모님이 물려받은 유산이 많다고 했어. 그렇지, 건우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사.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말하면 이만 아프니까 너 쟤랑 당장 헤어져. 어디서 사기꾼을 데리고 오고 난리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남친이 대받아쳤다는데요. 진경씨 어머니가 계속해서 비웃으며 말했다네요. 말씀이 지나쳐?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너 쟤한테 돈 뜯긴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만날 때마다 건우씨가 다 계산했단 말이야. 그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다행히 우리 딸이 아직 피해본 게 없다고 하니까 사기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건데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한테 연락했다가는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 어디서 사기꾼 놈이 우리 딸을 넘보길. 너도 다시는 저 사기꾼 만날 생각도 하지 마. 죽어라고 가르쳐서 7급 공무원식이나 만들어놨더니 어디서 저런 사기꾼을 데리고 오고 난리야. 진경씨 어머니가 막말을 쏟아냈고 결국 진경씨도 남친에게 막말을 쏟아냈다네요. 건우씨 그동안 나 속인 거야? 진짜 사기꾼인 거야?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니네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친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진경씨에게 말을 했다는데요. 순간 진경씨 어머니가 물컵을 들더니 순식간에 남친 얼굴에 끼얹었답니다. 이게 어디서 내 딸을 속여먹으려고 난리야. 암튼 여자나 남자나 얼굴 반반한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니까. 너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밥값은 네가 내고 가. 알겠어?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진경씨 어머니가 진경씨 팔을 잡아 끌고 그곳을 나갔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네요. 한동안 말을 하던 남친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소희 너한테 어떻게 하겠어. 창피해서 말 못했던 것뿐이야. 들어보니 건우씨 잘못도 아닌데 창피할 게 뭐가 있어. 그럼 그때 그러고 나서 여전히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근데 가게 매출이 얼마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래? 그냥 분식집 하는 걸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그러니 김밥을 한 달에 1억 넘게 판다고 말해도 믿기나 하겠어. 그리고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렇지. 다음에 다시 오면 그때는 나도 참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근데 그때 걔랑 헤어진 게 나한테는 신의 한 수였다 보니까 그다지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널 만났는데 나한테는 전화 위복이 된 거잖아. 남친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해맑게 웃었는데요. 사실 남친이 그 진경이란 여자와 헤어지고 1년쯤이 지나고 난 뒤 소개로 저와 만났거든요. 우리 인연도 참 기가 막히다면 기가 막힌 인연이랍니다. 사실 저는 땡땡 백화점에 바이어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김밥을 사려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김밥집이 있다는 말에 백화점 10분간 입점에 대해 요청을 하기 위해 김밥집을 찾아갔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백화점에서도 입점을 해달라고 읍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밥집에 가봤더니 테이블은 없었고 전부 포장 손님이었는데요.
김밥을 주문하는 키오스크 앞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까지 했는데요. 김밥을 종류별로 사서 먹어보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를 단박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속이 꽉 찬 김밥이 보통의 김밥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거기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청결 또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백화점에 입점하기 안성맞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입점 요청에 정중히 거절하셨는데요.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입점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계속해서 입점 요청을 거절하셨고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같이 차를 한잔 마시는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입점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져 갔어요. 사장님은 장사 철학이 확고한 분이셨는데요. 매달 1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계셨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장사에 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사장님이 독거노인 분들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밥도 그냥 나눠드리고 기부도 많이 한다는 소리에 차를 마시던 중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밥을 그냥 나눠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굳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김밥 맛이라고 해봐야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일 텐데 맛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웬만큼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희 대리님은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기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그게 우리 엄마도 기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항상 가르쳐 주셨거든요. 미국 같은 곳에서는 기부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과 함께 그건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소희 대리님도 기부를 하고 있겠네요. 저는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된 건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부모님이 제 명의로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엄마처럼 성숙하지 못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7만 원씩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라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기부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처음까지는 아니고 제 주변에는 꽤 있는걸요. 그거야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니까 그런 거죠. 그 뒤 사장님과는 더욱 가까워져 갔고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제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소희 대리님은 백화점 바이어를 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있겠네요. 아니요. 주변에 남자는 많은데 썩 괜찮은 남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역시나 속이 알찬 사람이라니까. 저기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네? 사장님 아드님을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장님을 바라봤는데요. 사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백화점 입점을 도와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꽤 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소개해주는 건데 웬만한 사람을 소개해줄 순 없잖아요. 소희 대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사장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말을 했고 저 또한 그동안 사장님의 인품을 잘 봐왔던지라 사장님 아들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으니까요. 백화점에서 만난 남자들은 왠지 모르게 허세도 좀 있고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도 많았다 보니 순수해 보이는 남자친구가 새롭게 보였거든요. 남자친구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티 없이 맑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제가 똑 부러져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가량을 만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전 여친 어머니가 찾아왔던 그날따라 가게에서 일하시던 이모님 두 분이 감기로 인해 못 나오셔서 제가 급히 도와주러 갔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예비 시부모님이 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거든요. 거기다 그때쯤은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중이라 저도 가끔 가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저도 같이 일을 하길 원하셨기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 중이기도 했고요. 물론 적성에 안 맞았으면 일이 힘들었겠지만 다행히도 배우면 배울수록 일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비 신랑 전 여친 어머니를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남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은 채 헛웃음만 짓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전 여친 어머니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더 이상 전 여친에 대해 묻지 않았고 또다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날도 휴무라 잠시 가게에 들렀더니 예비 시어머님이 나무라셨어요.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뭐하러 나왔어? 신부가 신랑 보러 나왔죠. 끝나고 데이트하기로 해서 겸사겸사 일찍 나왔어요. 카운터하고 포장은 제가 맡을게요. 아마 여기서 제 손이 제일 빠를걸요? 제가 자랑스레 말을 하자 이모님들도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역시 사장님 눈썰미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한눈에 알아보고 며느리감으로 점 찍으셨잖아요. 내가 딱 보던 순간 우리 며느리감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 그 시간대는 한가한 시간이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그 전 여친 어머니가 보란듯이 가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비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건우 네가 이 김밥집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니? 그건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김밥집 아들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이 집 아들이 맞다는 거야? 글쎄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여기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거구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 그때 내가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딸이 건우 너를 못 잊고 있어서 말이야. 전 여친 어머니가 저자세로 말을 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친절한 목소리로 예비 신랑에게 말을 했고 예비 신랑이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막말해 주신 덕분에 저는 곧 결혼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만한 자리가 없을걸.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7급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공무원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비 신부도 있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예비 신랑이 저를 바라보자 전 여친 어머니가 불쾌하다는 투로 대답했어요. 딱 보니 우리 딸보다 얼굴도 별로네. 우리 딸이 훨씬 예쁘네. 거기다 우리 딸은 7급 공무원 시험도 붙은 인재인데 머리도 좋아서 나중에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좋을걸. 전 여친 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자 예비 시어머님이 맞받아치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2번 만에 다들 붙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공무원 시험을 4번 만에 합격했다고 하던데 그런 머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겠네요. 거기다 사람은 모름지기 인성이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쪽 따님은 인성부터 탈락입니다. 그러니 그만 나가주시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업무 방해죄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냉정한 표정으로 경고하듯 말을 하자 그 아줌마가 씩씩거리다 돌아갔는데요. 그 뒤에도 전 여친이 몇 번이나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 전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우리는 얼마 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두 모녀가 가게에 찾아와서 우리가 결혼했냐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 인성이 아닌 돈에만 집착하는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